아마 내년 중학교 입학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갈 그 학습의 기본 기초 소양을 아이들이 잘 익혀야 되는데요. 자, 아까 초등학교 때는 읽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중학교 때는 복습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때입니다. 자, 이 복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학교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일단 뭐 달라지는 거 되게 많죠. 아이들이 교복을 입을 것이고 수업 시간이 45분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교과 시간도 6교시로 늘어날 것이고요. 또 이제 내가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해주는 게 선생님이 한 곳에 계셔서 수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요. 요 이제 중학교 과정에 잘 적응을 하기 위한 학습 공부법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입시 전쟁의 서막, 매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드디어 시험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필고사가 없고 뭐 간단하게 쪽지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으로만 이제 아이의 실력을 평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제대로 등수가 박혀있는 성적표를 받는 시험을 치르게 되죠. 자, 이 시험 공부를 제가 독해력과 같이 연결지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등과정 때 읽기 습관이 중요하다. 초등과정 때는 독서 교육을 꼭 해주셔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독서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글로 되어 있는 무언가, 네, 책이든 교과서든 뭐 학습 만화도 그림만 보고 넘기지 않는다면 사실 좋아요. 근데 학습 만화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관성상 이렇게 그림이랑 글이 같이 있으면 그림이 먼저 입력이 되거든요. 그림만 봐도 이해가 잘 되는 형태의 것이 학습 만화다 보니까 학습 만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학습 만화의 그 포맷이 글자를 잘 안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글자를 잘 읽으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글밥이 있는 뭐 책이나 교과서나 어떠한 것들을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이해를 하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독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로 이 부분이 공부에 있어서는 제가 예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딱 한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교과서 예습. 여기까지가 이제 초등 잘 습관이 잡혔다고 하면 자, 이제 중등부터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복습입니다. 복습. 예습만 읽어도 교과서 읽기만으로도 충분했던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예습의 효과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먼저 한번 교과서를 읽어봤기 때문에 이 본 수업에 들어갔을 때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죠. 내가 먼저 한번 읽어봤으니까 일단 내가 먼저 읽고 이해한 내용이랑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수업의 내용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도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졸립지도 않고 그래서 집중도도 더 좋아집니다. 이게 예습의 효과예요. 이해를 돕는 것이 예습의 효과. 그럼 복습은 왜 필요할까요? 복습은 바로 그냥 배우고 이제 듣고 이해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어 해서 끝나면 그 다음부터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망각이에요. 배운 다음부터 즉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잡아야 시험도 보고 내 지식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복습인 것이죠. 읽고 이해만 했다 여기까지가 초등이었다면 이제 본 수업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예습한 내용을 매칭해서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기억한 내용을 문제풀이까지 적용해서 시험에 적용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학교 학습인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된다? 복습하기 과정이 추가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장기 기억을 위해서. 이 훈련을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잘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진짜 파이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서가 사실 실전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정신없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고 또 아주 방대한 지식들을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요 예습이랑 복습만 그때 잘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잘 들여놓는 3년을 계획하셔야 되겠죠. 자, 할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면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중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할래? 그러면 공부 안 할 건데요? 이런 아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 중학교 가면 저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마침 내가 마음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배운 단원,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할 때 내가 목표한 단원을 읽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쭉 읽고 내용도 정리하고 책을 딱 덮어요. 그럼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할만하다.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뭔지 알겠다. 정리가 된다. 이러면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교과서에 대한 내용 이해와 정리까지가 되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떠냐면 의지는 있습니다. 열심히 할 거야, 엄마. 나도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몸이 근질근질. 읽는데 계속 머리도 극적극적.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 아이는 공부를 다 1시간, 2시간 마치고 나서도 머릿속이 뿌연 거죠. 하기는 했는데 애매한데? 내일 하면 좀 나을까?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읽기에 대한 훈련을 잘 해야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와서 이 필요한 복습 과정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가 할만하다 했는데 한 것 같다 라는 요 학습 성취감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공부를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열심히 읽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시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예비 중1이니까 지금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아이들 초등 6학년 교과서 다시 한번 잘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필요한 독해 역량을 키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중학교 올라가서 해야 되는 이제 복습, 예습 과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또 독해 훈련이 필요하겠죠.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의 뇌가 기억이 이해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독해력의 문제고요. 이해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이제 장기 기억은 저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복습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뭘 배우자마자 이해까지도 했어요. 이해도 잘 돼. 이해까지도 했는데 자, 눈 바로 돌리면 그때부터 바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10분 뒤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한 절반 다 까먹고요. 하루 지나면 거의 70%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1개월 후에는 불과 내용이 20%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좋아도 이 녀석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하면 잘할 텐데 그 조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습을요. 근데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수업 시간 끝나고 바로 10분 이내 이제 쉬는 시간에 한 번 교과서 더 읽어보는 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집에 가서 숙제할 때 노트 필기나 요점 정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이내에 이제 주말에 이번 주에 배웠던 공부에 대한 노트나 오답 노트 정리 같은 거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1개월 후라고 하면 대략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범위 또는 기말고사 범위가 요 한 달에 속하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이 될 텐데 자, 이렇게 4번씩 복습을 하는 거는 좀 어렵죠, 사실. 자, 잘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딱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그날 배운 내용을 숙제할 때 꼭 교과서랑 노트를 같이 문제집만 풀지 말고요. 같이 읽어보면서 복습하는 습관을 꼭 키우도록 하세요. 자, 과목별로 중학교 때 꼭 필요한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이제 예비 중일 학생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 자, 중학교 영어는 초등학교 때 생활 영어 잘하죠. 외국인 만나도 말도 잘하고. 요즘에는 영어학원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아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이런 이제 어떤 활동들이나 경험들이 다 아이의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제 귀한 학습이지만 또 요건 요것대로 가져가고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 영어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커집니다. 근데 중학교 때 해야 되는 이 학습 영어의 가장 중요한 3대 산맥이 바로 단어 수거, 그다음 문법이에요. 네. 뭐 단어는 계속 꾸준히 많이 외워줘야 되겠지만 특히 수거의 경우에는 뒤에 붙는 전치사에 따라서 그 맥락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중요한 수거들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좀 주의 깊게. 특히 교과서에 나오는 수거는 꼼꼼히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문법 정리가 되게 중요한데 차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영어보다 중학교 영어 때 문법을 한번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영어 문법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과정에서는 이 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 중에 뭐 무슨 문법, 뭐 투부정사, 뭐 동명사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PP, 분사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문법의 역할, 기능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그 영어 학적으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럼 고등학교 때 가면 문법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닌데 이 중학교 때 문법이 토대가 돼서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가 국어랑 똑같아져요. 예, 독해력, 추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문법을 다시 정리하려면 힘들어요. 다른 공부가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중학교 영어 학습 영어 때는 물론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걸 미리 선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조금 문법이랑 단어 수거가 완벽해진다면 네, 너무 욕심내서 순서를 흐트리지 말고 이제 핵심 문법이랑 수거 부분을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영어에 나오는 그 지문들도 꼭 끊어읽기를 통해서 부드럽게 잘 읽을 수 있는 훈련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주로 영어학원이나 아니면 뭐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게 많았죠? 이런 형태의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대화체로 되어 있는 거. 회화 중심으로 되어 있고 소재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다 보니까 영어 글을 읽더라도, 영어 책을 읽더라도 그렇게 막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런 회화 중심에서 문장 중심으로 일단 바뀌고 문장 자체가 길어지면서 문장 안에 문장, 이렇게 문장 속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복문 구조가 길이 길어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서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독해가 필요해지는 시점이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책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수능 지문 이런 지문이에요. 자,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원래는 영어 지문인데 이렇게 영어 지문인데 이걸 제가 해석해서 해석본으로 올려드린 건데요. 자, 상점 안에는 벽은 매장의 뒤쪽을 나타내지만 마케팅의 끝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상품 판매업자는 종종 뒷벽을 자석으로 사용하는데 뭔가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독해력이 있다고 하면 이 문장을 해석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뒷벽을 사람을 끄는 자석으로 활용한다? 내가 저 뒷벽으로 막 당겨 가진다? 그럼 저 뒤쪽에 뭔가 꼭 필요하거나 매력적인 물건들이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매끄럽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뒤에 문장까지 쭉 읽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 빈칸의 내용을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한 다음에 추론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영어도 국어랑 똑같아져요 라고 했던 게 중학교 때 문법, 단어 수걸 잘 열심히 해놔야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지문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내용은 이제 가장 매력적이거나 가장 많이 쓰이는 물건을 뒷벽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전체 매장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 그 마케팅을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자, 이 영어 지문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평가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영어도 이처럼 전체 글의 맥락을 이해하는 독해력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영어 듣기 평가라든지 뭐
문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다 맞아야 돼요. EBS에 나오는 문제들도 거의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별력을 가르는 부분은 어디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럼 이 30번대 문제들이 그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포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을 이렇게 삽입하는 전체 글의 맥락에 맞게 문장 삽입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를 잘 외우거나 문법을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글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야 하니까. 그래서 중학교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일단 기본 문법이랑 단어 수거 교과서 내용 충실하게 하면서 독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학은 어떠냐면요.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 자, 개념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듣기 전에 내가 먼저 교과서나 또는 문제집에 있는 개념을 직접 꼼꼼히 여러 번 거듭해서 읽으면서 개념을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개념 이해한 다음에 이 개념이 쓰여진 공식을 이제 잘 적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제가 예비 중학교 되는 친구들한테 수학 문제에 대한 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학은 계속 앞으로 새롭고 그동안 풀어보지 않았던 유형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문제집에서 풀었던 문제를 계속 같은 유형을 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풀어본 유형인데 맞았다 그러면 같은 문제를 너무 반복해서 풀기보다는 다시 또 새로운 유형이 나와 있는 문제집이 뭐가 있지 찾아서 거기에 내가 풀었던 유형은 좀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늘 계속 새로운 패턴의 문제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에 있어서도 서술형이 중요해지고 자, 지난주였나요? 그 영재고 과학고도 앞으로 서술형 문제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술형 문제, 스토리텔링 문제, 고배점 문제들은 특히 이 문제 해결을 새로운 유형을 접하지 않은 문제를 받았을 때 네가 얼마나 개념을 잘 적용해 줄 수 있느냐를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반복 문제는 너무 많이 풀지 마시라는 거,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사고해보고 풀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팁 드리고요. 자, 중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가 막 50점짜리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그냥 답만 구하고 초등학교 때처럼 뭐 전개식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특히 표나 그래프가 들어있는 문제들은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도 또 해석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 해석을 글로 풀어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할 때에도 늘 글과 좀 친숙해지는 그런 복습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고등학교 지금 예비 고1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읽기 하나, 예습 요거 잘 읽기 훈련을 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실제로 지필고사를 보고 아이들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복습도 중요한데 복습의 중요한 부분, 시간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에빙하우스의 그 망각곡선에 따르면 그날 숙제할 때 꼭 교과서랑 요점 정리한 거 같이 살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영어랑 수학에 대한 포인트도 짚어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좀 빠른 아이 또는 암기 능력이 좀 좋은 아이들은 들인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자, 근데 고등학교 가면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대충대충 슬렁슬렁 뭐 조금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양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특히나 국어, 우리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아 여하잖아요. 근데 이 국어가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 국어 시간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비문학 파트, 독서 파트이죠.